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미국 대선 공통 분모는 인프라 투자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좀 장이 좀 쉬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좀 미국에서 좀 이벤트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좀 이제 감염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전에 이제 미국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조정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 더 실적이 있고 좀 확실한 모멘텀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볼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사실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주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각 후보 간의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책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부딪혔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중에서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재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인프라 투자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석탄 같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 인프라를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청정 에너지 사업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좀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 지역에 이제 위치를 했죠. 농업이라든지 어떤 이제 전통 제조업이 이제 산업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 쪽에 있는 뭐 금융이나 어떤 이제 청정 에너지 등의 어떤 기반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프라 투자도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 6월부터 5G 관련된 투자가 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린 뉴딜도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힘을 쏟을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관련된 소재라든지 산업 쪽에서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이제 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건설 쪽부터 항만, 그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도 상당히 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도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되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프라 섹터 관련돼서는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전통 인프라 중심의 어떤 공약들,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는 환경 인프라 중심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전통 인프라든 환경 인프라든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그런 인프라 뭐 시설이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업종들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보험주입니다.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매각 이슈까지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보험주라고 하면은 뭐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는데 뭐 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일단 둘 다 좀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주는 생명보험이랑 이제 손해보험사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좀 고령화가 되고요. 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포화 상태로 이제 좀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저금리 기조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자산운용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좀 두 축이죠. 자동차 보험과 이제 실손 보험이 있는데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좀 보험의 비용을 좀 올리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국민 여론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에서 좀 어느 정도 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보험료를 좀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 말고도 좀 보험사 같은 경우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롯데 손해보험이 이제 JKL 파트너스에 좀 매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이 이제 KB금융지주에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프루덴셜 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전성이라든지 뭐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양호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매각이 성사가 되면서 약간 좀 충격을 던져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더케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금융지주에 지금 어느 정도 매각이 됐고요. 또 프랑스 이제 악사 그룹이죠. 이제 악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비 입찰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사실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도 계속 매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11개 이제 보험주로 구성된 이 KRX 보험 지수가 사실 좀 2017년 8월에 지금 2,100을 좀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상반기 3월 같은 경우 이제 600선을 좀 터치를 하면서 거의 70% 이상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 문제, 솔직히 이제 그리고 이제 M&A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에 관련된 종목을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험사, 생명보험사들은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부담이 커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보험사들의 M&A 소식인데요. 최근에 매각이 진행된 그런 회사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진행될 회사도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보험 관련주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인프라 쪽에서 좀 정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진성 TC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건설 중장비의 하부 주행체 부품에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크게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존디어, 히타치 같은 이제 글로벌 선도 업체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련된 업체로서 좀 매출이 한 80%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사실 이제 올해는 상당히 좀 역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따라서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기계 부품 쪽 매출이 한 3천억 이상을 좀 상회를 하면서 올해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이제 좀 건설기계지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소 연료 발전 부품을 지금 이제 두산 퓨얼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좀 매출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정이 오지 않았다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시장의 좀 조정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매수 구간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고점이 12,900원인데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좀 갔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제가 볼 때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글로벌 선두 업체들과의 매출 비중이 80%를 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진성 TEC를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추천해 주셨고요. 올해는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글로벌 건설
사업 자체가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부품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인프라 관련주 꼽아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보험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